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언젠가 3만 포인트, 4만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그때 그랬었지라고 회상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노후 적립식 계좌에서는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며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빅테크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추가 상승은 이미 예견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구글과 테슬라가 시장을 강력히 이끌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오늘 0.82% 상승하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상징적인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하락이 온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우지수는 여러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로테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하락 이후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주식이 강한 상승을 보인 만큼 곧 로테이션이 시작되어 다우지수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주는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상승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시도하며 로테이션의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주는 장기적으로 내년에 가장 수혜를 입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종목 공부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셀 2000은 하락세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전히 소형주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지수를 살펴보면 오늘 다시 상승한 시장의 영향으로 지수가 50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립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언제나 공포 매매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는 12월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를 즐기되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형주가 어제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된 대상승장의 일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격적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매수한다고 오르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시장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헤지펀드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믿을 수 있는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자재는 대부분 횡보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던 금은 4월부터 7월까지 횡보를 보인 후 여름 동안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주들의 강세 속에서 금이 고점을 찍은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은 여전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이 구간에서 뚜렷한 돌파 신호가 없다면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돌파와 정고점 돌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장기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다시 위로 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이에 따라 채권의 매력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인 후 오늘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후 다시 조정을 거치며 여러 번 테스트한 뒤 완벽한 돌파를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만 달러 수준에서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친구들,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구글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매우 과열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 테슬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직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포모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모에 빠져서 무리하게 매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커질 때는 되돌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고려할 때 추가 매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과 같은 과열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되돌림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방향이 유지될지는 브로드컴의 실적과 어닝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장기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은 계속해서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구글은 오늘도 다시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구글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해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 되돌림 테스트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추가 매수 기회는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구글은 현재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보유를 유지하며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영상 편집 AI, 소라 발표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보다는 약간 힘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번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는 의미 있는 신호로 판단됩니다. 섹터 ETF를 살펴보면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고 하락하는 주식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말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주식의 매수를 진행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와 같은 주식들의 상승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더 주식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은 이번 주에 많은 하락을 겪었는데 저는 이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락 후에도 오늘 반등하지 못한 주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한 주식들은 헤지펀드들이 주목하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사이클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IGV 자체는 지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헤지펀드들이 수익 실현을 진행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주식은 하락 시마다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3대장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은 스탠리 드러켄밀러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으로 유명하죠. 특히 3분기에 추가 매수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유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셨겠지만 이제 드디어 수익을 보실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횡보했지만 주목할 점은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돌파가 발생한다면 이는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그동안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훌륭한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 추종 투자 관점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요청으로 오늘 3개의 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uitive Machines, Rocket Lab, 그리고 Costco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Rocket Lab입니다. Rocket Lab은 9월부터 정배열을 이루며 꾸준히 상승해왔고 대선 후에는 변동성이 강해지면서도 돌파를 이루며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매도세와 매수세가 충돌하며 며칠째 횡보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 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한 뒤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 신호가 나올 때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로켓랩은 실적과 매출을 분석해보면 내년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주가 상승은 그에 비해 과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유지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박스권 돌파 후를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Intuitive Machines입니다. 이 주식 역시 로켓랩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급등을 기록한 뒤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방향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수 시점이 불확실하며 돌파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Intuitive Machines의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매출 증가율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예상치 기준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높은 주가는 적정 가치와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헤지펀드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식은 커스코입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식 중 하나인데요. 저는 코스트코를 제 배당금 계좌에서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트코의 월봉 차트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2011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코스트코는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트코는 단순히 주식으로서 훌륭할 뿐 아니라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신규 회원 증가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들의 멤버십 갱신율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코스트코는 정말 믿음직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환원하는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작년에는 무려 $15의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며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일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도 작년처럼 연말에 큰 배당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배당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코스트코의 펀더멘털을 굳게 믿고 있으며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코스트코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최적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이 있었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구글이 다시 한번 돌파하며 매수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주요 주식들 중에서는 매도 타이밍이나 상승 모멘텀이 새로 시작된 주식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이 상승했던 주식들에 대해 헤지펀드들이 연말 보너스를 위해 일부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초반에 중소형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빅테크 주식들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애플과 메타, 이번 주에는 구글을 돌파 시점에 추가 매수하며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올해 초와 중반에 빅테크 주식들을 이미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은 내년을 대비한 새로운 매수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빅테크 주식들의 연말까지의 움직임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예정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실적 발표를 통해 반도체 섹터의 심리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다시 상승세를 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 주식은 개별 회사별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